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리스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학 잘 보내셨죠? 네. 이 무더운 여름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학기부터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면역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방학을 맞이해서 약간 좀 느슨해진 몸을 추스르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면역 중요하죠. 중요하고 재밌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원 바이 원 스텝 원 바이 원 스텝 맞나? 예, 하여튼 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게요. 자, 요번 시간에 할 것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보시면 세상의 병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옮는 병, 옮지 않는 병. 얘 좀 있어 보이게 감염이 되냐, 감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옮는 병, 옮지 않는 병 이렇게 하시면 감이 오죠. 옮지 않는 병 뭐 있겠습니까? 뭐 혈압, 고혈압, 그죠? 당뇨 혹은 또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암 뭐 이런 거. 고혈압 같은 것들이 옮았으면 그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네, 주위에 있는 고혈압이 막 옮으면 뭐 고혈압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옮지 않습니다. 자, 잘 고민해 보세요. 옮는 것과 옮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감염되는 병은 여러분도 잘 아는 거 많죠. 감기, 독감,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을 몇 년째 괴롭힌 코비드-19, 코로나19 같은 거 감염되죠. 그러면 감염되는 것과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빠밤 와야죠. 감염된다는 거는 병이 무선으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죠? 뭐 제가 무슨 병에 대한 와이파이를 싸가지고 그렇죠? 이 건물을 건너 뛰어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아이한테 병을 옮기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병이 옮으려면 내 몸에 있는 병을 날아다주는 운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 어떤 형태로든, 그죠? 뭐 원격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어떠한 것,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병을 운반해주는 운반체가 있으면 감염성, 없으면 비감염성입니다. 쉽죠? 뭐 병을 날라주는 애가 있어야 병이 옮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건 그겁니다. 병을 날라주는 애가 누구냐 이거죠. 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세균. 세균 영어로 뭡니까? 박테리아입니다. 그죠? 세균하고 박테리아하고 또 같은 건지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박테리아. 영어 잘 써지진 않네요. 네, 박테리아입니다. 세균, 박테리아 같은 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와닿지 않는 게 있는데, 세균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을 또 문제로 많이 묻기도 합니다. 세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세균은 세포 한 개짜리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이 있고 진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는다. 세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원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핵과는 뭔 차이냐?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세포들은 이렇게 그리면 요 안에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하는데, 핵 안에 DNA가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요 세균 같은 경우는 핵이 없습니다. 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먹은 핵이 없죠. 근데 핵 안에 이런 DNA가 들어있는데, 요게 DNA야. 요거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요거. 그러니까 핵 안에 내용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핵은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핵이려면 요 빨간색 동그라미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네, 요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핵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어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핵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으니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없다. 그죠? 요게 원핵 생물의 특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원래 뭐 여러분들이 좀 알면 요렇게 생겨먹은 네, 소포체라든가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요게 원핵 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도 세포벽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근데 세균도 세포벽이 있고, 세균의 세포벽은 식물은 셀룰로스, 세균은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펩티도면 펩티드, 펩타이드. 요거 단백질이라는 얘기고요. 글리칸은 당입니다. 당, 탄수화물.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은 당과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당 단백질이죠. 하여튼 그런 펩티도글리칸의 성분으로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이 없고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한 개짜리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열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 그러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조건만 맞으면 20분이면 한 번씩 분열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1시간이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8마리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세포 분열을 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스스로 물질대사가 가능하다. 왜냐면 DNA도 가지고 있고 세포 형태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필요한 세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세균이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세균에 대해서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간균, 요 네모난 막대기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구균, 요 동그라미처럼 생긴 거, 나선균, 이렇게 나선 형태로 생긴 거 모양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합니다. 간균, 구균, 나선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걸요? 황색 포도상구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런 거 보면 알려드리려고 그냥 참고로 한번 볼게요. 황색 포도상구균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황색 누렇게 생긴 포도상, 이 상자가 형상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균. 이 포도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동그란 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황색으로 된 구균이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생기면 노란색 포도 모양 구균이네 이겁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연쇄라고 하는 거는 체인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황색 연쇄상 구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얘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 병원체로서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이 세균이 막 증식을 하면서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균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독소로 작용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병원체 중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의 생물학적인 특징 뭐 이런 거 있죠. 핵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막으로 둘러싸인 게 없고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병의 예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하실 필요까지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지만 몇 개만 기억을 해보시면 결핵. 여러분들이 결핵 검사할 때 뭐를 하냐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죠? 엑스레이 찍어요. 원래 세균이 이렇게 콜로니의 형태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결핵균이 내 폐에 있으면 여기가
폐입니다. 폐에도 세균이 이렇게 자라서 만약에 충분하게 퍼져 있다면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반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게 있냐 없냐를 보는 게 결핵 검사에서 엑스레이 검사할 때 쓰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파상풍이라든가 그죠?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먹고 탈라면 음식 먹고 설사하거나 배탈 나거나 이러면 식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세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곰팡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결핵이라든가 파상풍, 콜레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세균 때문에 걸리는 병이구나. 즉 이 병은 세균이 나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병을 날라다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구나.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세균을 잡는 약이 뭐냐면 항생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먹는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약입니다. 되겠죠?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뒷부분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하니까 네 기분 좋네요. 강의가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다음 볼게요. 세균, 항생제, 원핵생물,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병, 결핵, 파상풍.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근데 여기서 바이러스에서 중요한 거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바이러스는 비세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이러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하고요. 단백질 요게 이제 단백질 껍데기입니다. 이 단백질 껍데기하고 핵산. 핵산이라고 하면 DNA나 RNA인데 DNA나 RNA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뭐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감기나 독감, 그죠? 그 다음에 에이즈,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코로나19, 코비드-19 이것도 바이러스 때문이죠. 하나씩 보면은 이제 감기하고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이제 생원에서 꼭 중요하진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감기는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박테리아가 콧물 나게 하고 기침하고 열나게 하면 우리는 그 증상의 병명을 붙여요.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나면 감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 뭐 나도 콧물 나고 쟤도 콧물 나면 나랑 쟤랑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독감은 감기하고는 달라요. 감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독감은 백신이 있죠.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되겠죠? 조금 다르다. 그 정도만. 감기가 심해지면 독한 감기 이래갖고 독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에이즈라는 병이 됩니다. 되겠죠? 에이즈라는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IV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아직 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HIV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무서운 게 이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자체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에이즈 때문에 내 면역력이 낮아져서 평상시에 큰 무리가 없었던 감기나 독감 같은 거 걸려도 생명이 바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바이러스들, 요런 감기나 독감, 에이즈 같은 것들의 원인이 뭐다? 바이러스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잠깐 보면은 특히나 그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요거 다 RNA 바이러스들입니다. R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 혹은 어떤 특정한 동물, 식물, 세균을 숙주로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만능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뭐 토끼, 뭐 개구리, 뭐 메뚜기 이런 애들한테 다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세포만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껍데기에 붙어 있는 요 물질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수용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모양이 안 맞아서 못 달라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맞는 세포한테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으면 여기 모양이 맞아가지고 붙으면 요 안에 있는 핵산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를 DNA로 만드는 과정을 하나 거칩니다. 이걸 역전사라고 부릅니다. 원래 DNA를 가지고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가서 이게 단백질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 정보의 흐름이고 이걸 전사라 부르는데 RNA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드는 전사의 역반응, 즉 역전사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다음에 DNA를 만들어서 이 DNA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DNA만 일단 있으면 이게 내 DNA인지 남 DNA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DNA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DNA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열심히 만드는데 그게 알고 보면 바이러스 껍데기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든 에이즈든 HIV든 RNA 바이러스들은. 그래서 요 HIV 같은 경우 에이즈에 이제 감염이 되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요새는 약들이 좋아가지고 에이즈로 증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HIV에 감염이 됐더라도 죽을 때까지 에이즈에 걸리지 않고 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몸에서는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드는 이런 역전사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차단하는 굉장히 다양한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차단시키면 HIV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차단시키고 내 몸에는 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피해가 적으면서 역전사 과정만 차단해갖고 RNA 바이러스들이 증폭하는 그 과정을 억제하는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일생을 연구를 해서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 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왜 처방할까요? 감기에 걸리는 거랑 항생제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항생제를 먹는다고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왜 처방을 하냐면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세균의 침입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세균에 감염돼서 더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항생제를 투여해 주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세균이 들어와서 나를 더 아프게 할까봐. 이해되시죠? 근데 그 항생제가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먹어야죠. 알고는. 되겠죠? 그리고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앞에서 세균은 원핵세포였고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었습니다. 원생생물은 이렇게 자그마한 벌레들입니다. 벌레들.
벌레들. 요 벌레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진핵생물입니다. 주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세포 한 개짜리 진핵생물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 세포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적혈구거든요. 이 녀석들은 적혈구 안에 자꾸 알을 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요게 부화를 해가지고 요거 뚫고 나오면서 적혈구들이 막 망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 없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결국 산소를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심해서 적혈구가 많이 파괴돼서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세포들은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얻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병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알을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말라리아 이 벌레가 어떻게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막 말하면 이 침 속에 말라리아 그 벌레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주로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은 매개생물들이 전달을 합니다. 네, 날라다주는 아이가 있어요. 주로 모기나 파리, 쥐 같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모기 같은 아이들이 제 피를 빨았을 때 그 피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말라리아의 알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모기의 피 속으로, 모기가 내 피를 빨 때 모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의 피를 빨 때 다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감염이 되는 그 같은 병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수면병, 그죠? 요거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울 수도 있는데 이 녀석 트리파노소마라고 부르고 얘 때문에 이제 수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뇌를 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들게 한다거나 언어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운동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수면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긴다? 원생 생물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이건 진핵생물이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누가 날라준다? 매개생물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 만약에 이렇게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벌레를 잡을 때 이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벌레를 잡을 때 뭐 항체 같은 것들,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가 이 벌레를 전체를 통으로 인식해갖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이냐면 이 벌레에 이렇게 뭐 독특한 어떤 뭐 물질들이 튀어나와 있으면 요걸 인식해가지고 요렇게 항체를 만들어서 얘를 공격을 하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 원생생물이 좀 다루기가 어려운 게 요와 같이 튀어나오는 요런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의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런 항체를 만들어서 얘를 공격하려고 딱 투입하면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약 만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직접 공격하는 약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매개생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구나를 알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원생생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다른 말로 균이라고 부릅니다. 균. 그냥 이걸로 쓸게요. 균. 이거를 뭐 펀자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펑기라고도 읽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균, 곰팡이, 균, 펀자이 아니면 펑기 요거 다 곰팡이입니다. 세균과 균은 달라요. 세균은 박테리아죠.
세균은 원핵생물이었습니다. 근데 곰팡이는 진핵생물입니다. 다세포, 세포가 많은 진핵생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균사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탈지면처럼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곰팡이. 예, 이거 지금 저희 학교에서 실험하는 곰팡이 사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걸 균이 뻗은 실이다. 균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몸체가 균사입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렇게 실 같은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세균입니다. 요와 같이 하나를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콜론이. 네. 근데 세균은 균사가 없어요. 근데 곰팡이는 이렇게 실 같은 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균사도 있죠. 균사가 고도로 뭉치면 그게 버섯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버섯이 곰팡이의 균사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한다. 포자라고 하는 건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균사에서 포자를 만들어서 포자를 공중으로 띄우면 공중에서 막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포자가 막 이런 데 붙어요. 이런 데 붙어. 그러다가 환경이 적당해지면 거기서 다시 균사를 뻗어가지고 살아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곰팡이가 이렇게 하는 병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 무좀입니다. 무좀. 아니, 발에 생기는 그 무좀.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에, 그죠? 요렇게. 네, 집에 있는 누군가가 무좀에 걸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곰팡이는 뭘로 번식한다? 포자로. 그러면 방에 요렇게 포자가 발자국 모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포자가.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뒤를 이렇게 따라서 걸었을 때 여러분 발에 곰팡이의 포자가 묻을 수가 있다. 묻으면 습한 환경과 온도는 모든 사람은 온도가 곰팡이가 살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한 환경이 되면 여기 묻은 곰팡이가 어떻게 되고 곰팡이 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사를 뻗어서 살게 되면 무좀이 옮게 되는 겁니다. 발바닥이 습하지만 않으면 땀만 없으면 그 무좀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군대에 어떤 오빠가 군인이든 동생이 군인이든 군인이 있으면 발에 땀이 안 나게 땀이 설사 나더라도 오랫동안 발이 축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꼭 전해 주세요. 그래야 무좀에 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좀 취약하거든요. 워커 신고 막 훈련하고 이러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요거 제가 알고 갔잖아요. 선생님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건조하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무좀을 피할 수 있었다. 좋은 얘기죠. 요거 조금 알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무좀이 곰팡이 때문이다. 곰팡이는 진핵생물이다. 균사로 구성되어 있고 포자로 번식한다.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프라이온입니다. 이 녀석 좀 특이해요. 얘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산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핵산이 없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지만 핵산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보를 후대에 넘기는 어떤 그와 같은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었는데 프라이온은 유전물질도 없습니다. 얘는 그냥 단백질이에요. 되게 특이해. 얘는 원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입니다.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신경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어느 날 갑자기 변형됩니다. 변형될 수 있죠. 변형될 수 있는데 이 변형된 이 단백질이 정상 프라이온을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꾸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변신하더니 얘가 정상 프라이온하고 만나면 이 정상 프라이온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꾸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이게 신경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 특히 뇌나 척수 같은 데에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광우병이에요. 광우병. 걸리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리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인지 능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되겠죠? 광우병. 광우병 걸린 소를 먹었을 때, 즉 광우병 걸린 소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들이 들어있을 거고, 이걸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한테 없느냐? 아직 명확하게 100% 없는다, 이런 건 모릅니다. 알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네, 안 밝혀졌어요. 연구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광우병 걸리게 되면 다 살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피, 양 같은 경우에 똑같은 병이 양에도 걸리면 스크래피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걸리냐 원인은 잘 몰라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상관관계상 이 동족포식 같은 거를 하면 그러면 잘 걸리더라, 이런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보시면 소가 소를 먹는 일이 있냐, 이게 소에서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 내장 같은 거, 내장 우리나라는 먹지만 외국에는 안 먹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럼 버려지는 그 내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과 단백질인데, 소가 이제 자라려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콩 같은 거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소의 내장 같은 건 버려지니까 그거를 말려가지고 바싹 말려서 갈아가지고 소 사료 같은 데에 많이 넣어서 줬어요. 그거 소가 먹으면 단백질 원이 들어온 거니까 빨리빨리 잘 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성 사료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거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사람한테도 있지 않을까. 사람도 아직도 식인풍습이 남아있는 어떤 극히 일부의 부족민들이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사냥해서 먹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족들을 봤더니 여지없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변형 프라이온들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장애가 나타나더라. 요걸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합니다. 여튼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이 입자도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 프라이온이 옮기면 프라이온 때문에도 병이 옮을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프라이온. 현재까지 5개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6번째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렇다면 노벨상. 노벨상 받을 때 노벨상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나요? 할 때 카리스 석스 요 한 단어만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네요. 누군가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연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잘 됐어. 꼭 제 이름 아니어도 그냥 그런 애가 만약에 있으면 기분 좋겠네요. 그죠? 자, 5개 됐고요. 요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5가지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5가지의 원인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는 비말이라 부릅니다. 아주 작은 침방울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스크를 쓰는 건 이렇게 기침을 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 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 데 많이 묻어 있거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침을 해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잡으면 손잡이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그걸 내 입이나 코에나 이렇게 닿으면 자연스럽게 내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것, 그게 손을 자주 씻는 겁니다. 혹은 손으로 내 코나 눈이나 얼굴, 요와 같은 쪽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원생생물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네, 끓여서 먹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끓여 먹거나 그다음에 곤충이 접근하는 걸 차단하거나, 그리고 네, 환자와 접촉을 줄이거나,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죠? 이 단순한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마스크 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접촉이 너무 많은 그와 같은 곳에 좀 덜 가는 것만으로도 뭐 대부분의 감염병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예방이 되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5가지의 그 매개, 병원균이 나한테, 병원균이라고 안 하면 병원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병원체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워놓으면 도움이 돼요. 과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을 모르면, 즉 원인을 모르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원인을 찾아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비이성적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때 역병이 돌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걸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단지 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병이 옮는다는 그 원인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전체를 봉쇄해서 그 병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 마을 사람 안에 자체적으로 나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그걸 분석하고 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병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은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전에 했던 조금은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죠.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랜만에 했더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길게 했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아이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막느냐. 사람은 어마어마한 류의, 지금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세균도 코 속으로 들어오고 곰팡이 포자들 내 코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커버하느냐, 어떻게 막느냐, 이거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재밌습니다.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